맨날 필요하니까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아. 운동을 했으니까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운동을 했을 때 회복이 다 정확하게 되면은 그런 필요가 생각보다 없어요. 진짜 이건 해봐야 돼서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열심히 하는데 무게가 잘 안 늘거나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하는데 몸에 변화가 없어. 프리거님 왜 이렇게 가볍게 운동을 하세요? 이번 주 뒤로 들어. 뒤로 들어. 3주 전에도 뒤로도 하시지 않았나요? 요즘에 내가 스트렝스 죽이고, 그리고 루틴 보면 알겠지만 다들 뭐 이렇게 프리웨이트 그리고 다관절 운동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기간에는 보통 3주에 한 번씩은 디로드를 해줘야 부상도 없고 정체기도 없이 쭉 성장해요. 근데 근육은 48시간이면 다 회복한다고 하는데, 트리거님 유튜브 라이브 줄기화 루틴 보면 당기기, 밀기, 하체로 주 3일만 운동하시잖아요. 그쵸. 주 3일 운동하죠. 그럼 한 부위당 운동하고 6일은 쉬게 되는데, 거기다 3주마다 가벼운 무게로 디로드까지 하면 그 정도 운동으로 근육이 커지나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야지 부상 없이 정체기 없이 크지, 안 그러면은 안 크는데? 쉬어야 잘 크는데? 이게 역설적인데 좀 쉬어야 잘 커요. 좀 전에 근육 48시간이면 회복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즘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회복 기간은, 그러니까 고반복이냐 저반복이냐, 아니면 이제 프리웨이트를 많이 쓰느냐, 아니면 머신을 많이 쓰느냐, 아니면 다관절 운동을 많이 하냐, 단관절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 시간이 많이 달라져요. 거기 ASCM 자료 보면은 48하고 9등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게 48시간이 아니라 최소 48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우쌤 같은 경우 운동하다가 근육통 있은 적 있죠? 네, 저도 근육통 한 일주일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봐요. 이게 근육통에서 있다는 건 회복이 아직 덜 됐다는 거잖아요. 네. 성우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데드리프트 어디 운동 같아요? 데드리프트는 하체 등, 딱 정해서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데드리프트.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도 주동근은 이제 하체하고 엉덩이 근이지만, 보조근이나 아니면 뭐 자세 유지 같은 엄청나게 다양한 근육들이 많이 동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도 우리 몸의 거의 60% 이상의 근육이 동원되거든요. 그래서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뭐 일반적으로 3대 운동 있잖아요. 네. 뭐 OHP나 벤트오버 같은 경우, 그런 다관절 운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분할을 해도 겹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코어나 어깨 같은 부분이.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 보면 제일 많이 다치는 부분이 코어하고 어깨 쪽이잖아요. 네. 그 이유 중 하나가 이렇게 계속 그 부분을 겹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회복 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많이 다치는 게 아주 중요한 이유,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진짜. 그렇죠? 네. 계속 보통 보면은 어깨나 허리는 아픈 경우 많잖아요. 네. 부족하니까 계속 쓰이니까. 예를 예를 들어서 성우쌤도 맨날 그러잖아. 대대할 때 더 할 수 있었는데 전환이 딸려서 못했어요. 맞습니다. 그거랑 뭐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데드리프트 할 때도 주동근인 엉덩이하고 하체가 살아있어도 자세 유지근이나 아니면 보조근 같은 데가 회복이 덜 돼서 무게를 못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다 보면 내가 자세가 풀린 경우가 많잖아. 하체는 더 들 수 있는데 허리가 굽는다든지 아니면 등이 풀린다든지 그런 것처럼 주동근이 살아있어도 자세 유지근이나 보조근이 지쳐서 무게를 못 들게 되면 그것도 실패거든요. 그럼 무게가 안 들어요. 들 수가 없으니까. 무게가 안 들면 당연히 근육도 안 크겠지. 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주동근만 생각하는데 자세 유지근이나 보조근이 실패해서 못 드는 경우가 더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나같이 이제 프리웨이트하고 다관절 위주로 많이 하는 경우. 거기 플러스 이제 중추신경이 필요하다는 거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이제 또 장유니까. 중추신경기까지 들어가면 또 잠아. 거기까지. 그러면은 디로드는 몇 주마다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좀 변수가 많긴 한데, 앞에 언급한 것처럼 변수가 많긴 한데, 보통 내가 프리웨이트를 많이 써. 그러니까 덤벨이나 바벨 같은, 그리고 스쿼트 데드 같은 이제 보통 빅3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빅3에서 뭐 빅5 운동 주고 많이 해. 다관절 운동.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내가 또 스트렝스 기간이야. 그러니까 스트렝스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무거운 무게 들잖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보통 3에서 4주에 한 번씩 디로드 가져주고, 내가 근비대 운동이야. 근비 운동. 8에서 12회. 그럴 경우에는 생각보다 근육의 데미지가 적은 편이거든요. 볼륨은 좀 크게 나오지만. 그럴 때는 보통 4에서 6주에 한 번씩 디로드. 그 정도 해주면은 일반적으로 딱 맞아요. 그러면은 디로드 기간에는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디로드의 목적이 근육에 데미지를 주지 않으면서 회복을 촉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식의 운동이면 다 가능한데, 뭐 쉽게 생각하면 가벼운 맨몸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유산소성 운동, 뭐 그렇게 진행해도 되고, 나 같은 경우에는 주 3회 운동을 하고 부위당 3세트만 해요. 그리고 평소 하던 무게의
40에서 60% 정도? 그 정도 무게로 해서 했을 때 딱 좋다 거기까지만 해요. 아무리 가벼운 무게도 끝까지 몰아붙이면 근육에 데미지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좋아 여기까지 딱 그 정도까지만 하면 뒤로도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해서 일주일 정도 딱 해보면 확실히 무게 들 때 근육이 쌩쌩하다는 게 느껴져요. 성우 같은 경우도 한 2주 정도 스트렝스 트레이닝 하면 몸이 무겁고 무게 잘 안 들리죠. 네. 그럴 때 한번 뒤로도 딱 해주면 다음 주에 진짜 쌩쌩해지면서 기록이 깨지거든요. 근데 이게 필요하다는 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근데 왠지 그래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게 좀 찝찝한데. 그래, 다 그래. 나도 옛날에 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맞아요. 보통 나도 디로드를 하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열심히 해도 안 크는데, 쉬면 더 이게 클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도 그랬고. 나도 그래서 옛날에는 뭐 디로드 같은 거 생각하고 무조건 열심히만 했거든요. 근데 열심히만 하면 진짜 부상 확률도 점점 높아지고 정체기도 길어져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쉬어봤지. 디로드라는 걸 때 알게 됐으니까 이론적으로. 모르겠다 하고 쉬었는데 확실히 주기적으로 디로드를 해주니까 무게 정체도 안 되고 부상도 잘 안 나가고 그러니까 확실히 훨씬 더 성장을 잘하는 게 내 몸으로 경험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기적으로 정해놓고 딱 하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평소에도 그냥 적당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피로가 안 쌓여요. 그러니까 자기 운동 강도가 낮고 뭐 일주일에 뭐 몇 번 운동 안 하고 그런 경우에는 디로드가 효과가 없지만 열심히 진짜 자기 자신과 싸움을 하면서 그런 분들은 진짜 2, 3주만 해도 회복 불능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왜냐면 맨날 필요하니까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아. 운동을 했으니까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운동을 했을 때 회복이 다 정확하게 되면은 그런 필요가 생각보다 없어요. 진짜 이건 해봐야 돼서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열심히 하는데 무게가 잘 안 늘거나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하는데 몸에 변화가 없어. 그리고 운동할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피로가 계속 이어져.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지만 그런 경우는 진짜 꼭 디로드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만 디로드 해보면 원래는 이렇게까지 회복돼서 이렇게 몸이 쌩쌩한 거구나 느끼면서 기록이 이제 계단형으로 쭉쭉 올라가죠. 성우님 요즘에 좀 몸 피로하고 무기 잘 안 늘죠? 네,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가 바로 디로드 들어갈 때 타이밍인 거죠. 근데 이럴 때 보통 내가 정체됐을 때 다들 내가 노력이 부족하나 하고 더 열심히 하는데 그럼 이제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이럴 때 디로드를 해줘야 돼요.